안녕하세요. 어제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러셀 가릴 것 없이 다 올랐는데 특히 이 러셀은 6%나 올랐어요. 자, 지수가 6% 올랐다는 거는 그냥 폭등이에요, 폭등 이거는. 그래서 이런 좀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면 왜 올랐을까? 좀 네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자, 첫 번째 하나는 이 60 minutes, 그러니까 주말에 제롬 파월이 60 minutes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약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티멘트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모데르나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죠. 백신 관련돼 갖고. 그 다음에 요거는 미국이 이제 대부분 이제 재오픈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부는 했고, 일부는 좀 아직 안 했는데, 거의 이제 이번 달에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SC. 뭘까요? 네, 쇼트 커버링, 그 매수세가 분명히 있었다. 어제 이제 상승세는.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사태가, 현 상태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헬스 크라이시스예요. 건강 크라이시스. 그래서 헬스 관련된 조금이라도 호재 뉴스가 나오면은 미국 증시는 확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지금 모데르나에서 이제 백신 관련된 그 결과물 몇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뭐 항체가 생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반응이 이제 있다. 그러면 이 백신을 뭐 항공업계가 만들었나요? 뭐 크루즈 업계 또는 호텔 업계 이런 데가 백신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그 증시의 특징을 보면은 이들 업종이 다 폭등을 했어요. 그렇죠? 뭐 18%에서 뭐 22%씩 폭등했습니다. 뭐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거의 20% 정도 폭등했을 거예요, 아마. 엄청나요. 그런데 대신에 그 stay at home 종목이라고 하죠. 보통 집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그 업계 종목들. 뭐 가령 뭐 넷플릭스나 또는 뭐 펠레톤이라는 거 있죠. 자전거로 운동하는 거. 그런 게 어제 폭락을 했어요. 뭐 줌도 그렇고, 줌도 폭락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코로나로 피해가 가장 컸던 섹터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예전에 그 길리어드의 렘데시빌 소식 때를 기억할 필요가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기대감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자, 모데르나 실험의 경우 일단 모객이 45명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굉장히 작았어요. 실험 대상이. 그래서 풀이 작았다는 거. 대신에 나름 그 항체가 전원에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응은 솔직히 긍정적이에요. 이거는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CEO가 앞으로 이 백신 그 로드맵, 그 타임라인을 좀 얘기를 했는데 7월에 그 임상 실험 3단계를 시작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7월 달에. 그때는 아마 1000명 이상을 모객을 해서 실험을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 데이터가 이제 모여지면 그 승인을 위해서 미국 FDA에 보내는 시기가 언제냐? 연말. 그러니까 2020년 Q4예요. 연말에 그거를 FDA에 보내겠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승인을 나면 이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빨라야 내년 초 2021년 Q1에 그때는 나오겠지만 대량 생산에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주로 이제 위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게는 빨라야 제 생각에 빨라야 2021년 Q2가 돼야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이 백신을 병원에서 쓰겠죠. 백신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재발이 가을, 겨울에 심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이 3단계 임상 실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변수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너무 낙관하기에는 제 생각에 조금은 빠른 감이 없지 않나 싶어요. 네, 이건 뭐 제 개인 사견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근거로 좀 뭐 몇 가지를 보자고요. 자, 미국의 소규모 업체 수가 실직자 수보다 훨씬 적어요. 결국 소규모 업체 수보다 실직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실직자 수가 훨씬 많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뭐예요? 리세션이라는 거잖아요. 리세션. 근데 리세션이 지금 진행 중인데 리세션 때 실직자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 방법을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생겨납니다. 결국 매번 리세션이 있을 때마다 아주 멋진 신형 비즈니스가 모델이 탄생을 해요. 탄생. 그래서 지금 이 리세션이 지금 왔잖아요. 그럼 이 리세션이 끝날 때쯤 되면은 진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거예요. 뭐 언택트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걸 잘 찾아갖고 미리 투자해 놓는 게 큰 돈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은 뭐 주가가 급격히 폭락했던 것들 있죠. 뭐 항공주나 뭐 크루즈주 이런 걸 뭐 줍줍 한다고 하죠. 줍줍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 뭐 디즈니 뭐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걸 투자해서 난 큰 돈 벌겠다. 이게 막 가고 있으니까 물론 이런 걸로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큰 돈을 벌겠다면은 실은 이 신형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갖고 선투자하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이거를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한 후보 종목이 2개는 지금 찾았는데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딱 2개는 제가 추려놨어요.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을 좀 다시 좀 볼까요? 지금은 미국 시장이 인덱스 마켓이라기보다는 개별 종목을 발굴하는 스탁 피컷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잘 이렇게 매수를 해갖고 돈을 버는 마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인덱스 마켓은 아니에요. 인덱스 마켓은 전체적으로 이제 펀더멘털이 딱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 그때는 인덱스 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스탁 피컷 마켓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켓 자체는 이렇게 베이스가 있고 여기 주식들이 있다고 보자고요. 주식들이 있으면 여기는 지금 페드 연준이 지금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안 떨어지게 지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켓은 페드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 자, 건강한 시장은 어떤 시장입니까? 자, 건강한 시장은요 이거예요. 그냥 free market economy예요. free market economy. 무슨 얘기냐? 외부 개입이 없는 증시. 그게 가장 좋은 증시입니다. 하지만 지금 연준은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뭐든 다 하겠다고 막 그냥 주장하면서 무한정 무기가 있다고 막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Don't bet against US economy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반기를 들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자신이 있으니까 믿고 가야죠. 그렇죠? 해외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믿어야죠. 그렇죠? 파월을.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에 제가 2개 사진을 기재를 했었는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자, 요것도 요것도 해갖고 요거는 엘리베이터, 요거는 에스컬레이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급격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가 지금
에스컬레이터 타고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올려놨던 영상인데 뭐 그 모습으로 지금 가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몇 가지 이제 곁다리를 좀 뭐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여행업계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플라이트 트래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여행은 뭐 수요가 거의 없대요. 대신에 카 트래블, 자가 운전, 자동차로 여행하는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그룹 여행 예약은 전년 대비해서 대략 한 마이너스 80% 빠졌대요. 그만큼 줄었죠, 그렇죠? 대신에 인디비주얼 트래블, 그러니까 개인 여행 이런 거는 한 40%밖에 안 떨어졌대요. 그거는 그만큼 개인 여행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위크 오버 위크라고 하거든요. 매주 이제 증가폭 이런 걸 봤을 때 인디비주얼 여행이 대략 한 플러스 12% 정도 늘고 있대요. 죄송합니다. 플러스 12% 늘고 있대요, 이게. 그래서 여행이 다 지금 망가진 게 아니고 그룹 여행은 망가졌지만은 개인 여행은 그래도 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요건 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행도 멀리는 가지 않고 이 목적지도 뭐 해변, 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으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호텔, 뭐 5스타라고 하거든요. 5스타 호텔도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대요. 룸 가격이. 왜냐하면 수요가 워낙 없으니까. 근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 고급 호텔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나 바, 스파 또는 헬스장 이런 걸 또 이용을 못하는 불편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알맞게 책정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들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고정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겠지만은 왜냐면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런 건 고정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요런 건 줄일 수 있지만 또 이제 룸 단가를 또 내려가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되겠죠. 근데 어차피 이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싸게라도 이렇게 사람들 오게끔 하는 게 유리해요. 호텔한테는. 그래서 호텔에 많이 가면은 그만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있어요. 지금 그거 있죠. 예전에 LK 럭킨 커피 문제가 터졌었죠. 이 종목도 있습니다. GSX 테체두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티커예요. GSX가. 요거는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 업체를 좀 주의하세요. 혹시라도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왜냐면은 여기에 유저 수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좀 받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는데 시장에서 의심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데 여기 유저 수가 뭐 많다고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데 그 유저 수가 약간 보트, 약간 허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그 이제 업체들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알리바바도 뭐 투자를 하실 거고. 그러면 이런 거는 꼭 알고 계세요. 지금 올해 중국이 기업 규범을 좀 규칙을 좀 변경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 해외 증시에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는 경우, 뭐 럭킨 커피 이런 거겠죠. 럭킨, GSX, 알리바바 이런 거 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중국 기업들은 그 외국의 증시 감찰부서, 그러니까 미국의 SEC 같은 거죠. 그런데 협조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런 회사에 대해서 뭐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뭐 지적하고 이런 거는 이 중국의 SEC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국의 SEC가 독단으로 들여다볼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국의 어떠한 SEC, 뭐 외국에 주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미국의 SEC 같은 경우 그 중국 회사를 들여다보려면은 중국의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좀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이렇게 미국에 상장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 SEC는 직접 이거를 막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뭐 자료 안 주면은 뭐 어떻게 얘네들. 그래서 뭐 거래 정지 이 정도 이렇게 정도밖에 못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있죠. 내용들 들여다보는 거는 중국이 우선권을 갖는다. 무조건. 그게 올해 중국에서 새로 규범을 개정했어요. 요거는 분명히 잘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중국 관련 회사에 투자하실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뉴스가 있었죠. 트럼프가 클로로퀸을 복용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악관에는 이제 서커스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다들 팝콘을 꺼내 들고 그냥 즐겁게 관람하면 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그동안 그 폭락했던 금융, 에너지 섹터가 이제 폭등을 이제 했잖아요. 그 했는데 이것이 다시 기술주 섹터만 오르는 장세가 다시 펼쳐진다면은 확실히 이게 베어 마켓 속에 데드캣 바운스로 보는 게 저는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미국 증시가 다시 하락할지 다시 또 반등할지 좀 모르겠는데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상승 섹터가 어딘지 잘 보세요. 그게 다시 IT 섹터가 또 막 주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제 상승분은 데드캣 바운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좀 주의를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그림이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어제 소프트뱅크에서 실적 발표를 할 때 사용했던 IR 자료 중 몇 개의 페이지예요. 자,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좀 놀랐어요. 저는 이게 무슨 초등학교 미술 숙제인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각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유니콘도 나오고 페가수스도 나와요. 자, 이게 여러 각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 페가수스 있죠? 예, 유니콘 있고 유니콘. 그래서 요거는 각자 다 뭐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게티브 FCF예요. Free Cash Flow예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Rapid Decline in Demand. 그러니까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다. 하고 뭐 이런 그림이 있는데 각자 이해하시고 요 그림을 보면은 뭐 U자 같아요. U자 그렇죠? U자 반등인가? 소프트뱅크는 U자를 생각하고 있네. U자 반등. 이것도 대입해 보면 비슷해요. 이렇게 그렇죠? 요건 또 색깔별로 이렇게 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뭐 각자 알아서 보시고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